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보통 이제 NAT라는 방식으로 부른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꺼주셔야 돼요. 이거 링스 꺼주셔야 돼요. 끌 때 이거 X 누르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X 눌러가지고 시스템 전원 끄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상 머신, 저는 지금 2개인데 여러분들 1개겠죠? 이건 뭐 저는 아까 설명한다고 하나 더 만들어서 그래요. 이걸로 진행할게요. 자, 얘를 우클릭 하셔가지고 설정에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자, 어댑터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일단은 어댑터 1만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다음에 연결됨이라고 해서 이제 NAT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이거를 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다 쓰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NAT 방식으로 저희는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NAT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자, 어드밴스드 탭을 이렇게 딱 여시면은 뭐 상세 정보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포트 포워딩이에요. 포트 포워딩. 이거를 좀 눌러볼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포트 포워딩 하기 전에 여기까지만 좀만 더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인터넷 그 네트워크 연결도 해야 되고, 이 개념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리눅스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리눅스는 원격 접속이랑 거의 빠질 수가 없어요. 원격 접속. 그래서 원격 접속을 해서 리눅스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보통 원격 접속을 하는 이유가 그 리눅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서버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 서버는 24시간 켜놔야 되거든요. 365일. 그래서 열에 취약해요. 그래서 냉각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절전이나 이전에 대비해야겠죠. 갑자기 정전돼가지고 꺼지면 내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실제 이제 서버를 관리를 해야겠죠. 서버가 막 갑자기 다운되면 재시작도 해줘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은 뭐 이제 서버를 계속 만지작 하면서 관리를 해야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리눅스를 여러분들이 그 서버로 쓰시려면. 리눅스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서버로 쓴다라고 하면은 요런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서버라는 게 시스템이 좀만 커져도 되게 많아요. 그 컴퓨터를 많이 써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서버를 놓아야 하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서버를 많이 쓰면 몇백 개 쓰거든요. 여러분 집에다 컴퓨터 몇백 개 넣을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부지가 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서버를 옛날에 회사들은 회사 한 층, 두 층을 다 서버실로 쓰고 그랬어요. 오로지 서버를 갖다 놓기 위해서 건물을 임대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서버를 관리하고 제공해주는 업체라고 해야 될까?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걸 이제 IDC라고 하거든요. 서버 센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IDC는 부지를 엄청 크게 사가지고 얘네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컴퓨터를 막 엄청 많이 사다 놓고 서버 빌려줄게, 돈 줘 라고 하는 겁니다. 니들이 직접 서버를 사서 구축해서 관리하기 힘들지, 우리가 냉각 시스템이랑 절전 이런 거 다 책임지고 해줄 테니까 정기적으로 돈만 내라, 부지도 우리가 우리 부지로 다 해서 서버 관리 해줄게 라고 하는 이제 사업이 생긴 거죠. 자, 그럼 보통 이 IDC 센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 도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오지 같은 데다가, 땅값이 싸는 오지 같은 데다가 만들어 놓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서버를 빌리잖아요. 서버를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서버 작업하다가 서버가 다운돼요. 다운이 될 필요 없고요. 서버 작업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IDC로 직접 가야 되죠. 이거 이해되시죠? 서버가 이 IDC 업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위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버를 빌려놓고 서버 작업을 하려면 당연히 IDC로 가야겠죠. 기계가 있는 곳으로. 근데 이거 뭐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지에도 있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 IDC 센터를 마이크로소프트는 바다 안에다가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바다 안으로 들어가실 거 아니잖아요. 작업하러. 그렇기 때문에 서버 작업한다고 IDC 찾아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무조건 원격 작업. 그래서 원격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 설치해가지고 이 서버에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이 IDC에 구축해 놓은 게 서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랑 서버랑 통신을 통해서 원격으로 제어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리눅스는 99%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아요. 직접 리눅스를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리눅스를 지금 설치를 하긴 했어요. 근데 리눅스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원격 작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어렵고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서울이에요. 경기도라고 합시다. 경기도에 내 서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대전 살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전에서 사는 사람이 서버 작업하려고 경기도 오는 거는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경기도 상주하라고 하면은 가족 놔두고 출장 가가지고 하기는 좀 싫을 거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 뭐다? 어쨌든 서버도 여기도 이제 컴퓨터고,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있잖아요. 개인 PC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PC 얘를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불러요. 서버에 붙는 거를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버를 이거를 좀 확대를 이렇게 시켜볼게요. 그럼 뭐가 있죠? 저번에도 그려드렸지만 커널이라고 있습니다. 커널. 그리고 하드웨어가 있겠죠. 다시 그릴게요. 제가 아까 그렸던 3층 그리고 커널, 뭐 유저 모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커널이랑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커널을 다루기 위해서 뭘 썼습니까? 그냥 커널을 다이렉트로 다루는 건 어려우니까 여기에다가 쉘이라는 거를 설치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쉘을 가지고 명령을 입력해서 다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쉘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키보드로 쳐가지고 직접 명령을 내린 건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되죠. 경기도까지 키보드 치러.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PC에다가 여기에다가 원격용 쉘을 설치를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키보드를 연결해가지고 쳐요. 명령어를. 어쨌든 얘도 쉘이고 얘도 쉘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서버용 쉘인 거고 얘는 원격용 클라이언트용 쉘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 키보드를 쳐서 LS를 치나, 그렇죠? 그러면은 커널에서 파일 목록 보여주겠죠. 여기서 LS 쳐도.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LS 쳐가지고 원격용 쉘이 받아가지고 네트워크로 이렇게 서버 보내주면 어쨌든 얘는 커널을 이용해서 파일 목록을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 결과를 다시 이렇게 보내주겠죠. 네트워크로. 그죠? 이해되시죠? 한번 거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지만 내 컴퓨터에서 명령을 치면 이 명령이 네트워크로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결과 출력이 다시 네트워크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쉘로 보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원격용 쉘을 다뤄야 됩니다. 이 원격용 클라이언트용이라고도 하고 원격용이라고도 하는데, 이 원격용 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푸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푸티.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푸티를 설치를 해서 푸티에다가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슉 넘어갑니다. 결과를 슉 해서 여기 다시 보여줘요. 결과적으로 나는 대전에 있지만 경기도에 있는 내 컴퓨터, 내 서버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로는 푸티를 설치를 해야 돼요. 푸티라는 것을 여러분들 PC에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서버에도 셀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리눅스를 설치하시면 이 쉘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거는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원격용 쉘인 푸티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만 뚫어주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푸티 먼저 설치를 할게요.
수업 페이지 한번 보세요. PuTTY 리눅스 원격 제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하는 거고, 얘는 여러분들 서버에 있는 리눅스 서버에 있는 쉘이랑 통신을 할 겁니다. 해볼게요. 이거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들어오시면 64비트 X86 이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금방 돼요. 실행해 주시고요. 자, 그 네트워크 설정하는 거 제가 이따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요거 넥스트 해서 설치 진행해 주시고, 피니쉬 설치 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윈도우 키 눌러보시면 여기 PuTTY라고 쳐보세요. 이렇게 PuTTY 여기 보이시죠? 요거 실행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호스트 네임이라고 해서 IP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서버의 주소입니다. 서버의 주소고요. 이 푸트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일단 오늘은 제가 그냥 보여드릴 거고, 요거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요거까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자, 일단 자, 요게 실행되면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상머신에서 우클릭 설정, 자, 수업 그 녹화본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들어가셔서 어드밴스에 푸트 포워딩이라고 하나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규칙이 하나 생겨요. 자, 이름은 SSH라고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TCP로 해주시고요. 자, 호스트 IP는 0. 0.0.0.0 이렇게. 자, 그리고 호스트 포트는 224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뭔지는 아직 모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게스트 IP가 있어요. 게스트 IP가 뭐였더라? 이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0.
0.2.15. 일단 모르셔도 돼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게스트 포트는 22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보세요. 됐죠? 오타 없는지 확인하시고, 다 되셨으면 확인. 자, 그리고 시작.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인 해야겠죠. 루트예요. 비밀번호 아까 설정한 걸로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닉이라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IP ADDR 먼저 해보세요. 그럼 EMP0S3이라는 이 카드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활성화가 되면은 얘가 IP를 부여받습니다. IP가 안 보이죠, 아직. 자, 그래서 아까 이거 이따가 다 적어서 드릴게요. if up, 인터페이스 up, 띄고 EMP0S3. 요거 활성화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실행이 됐어요. 석세플리 떴죠. 다시 IP ADDR 해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활성화가 되면서 iNet이라고 보이시죠? iNet. 여기에 10.0.2.15. 이 여러분들 리눅스의 IP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아까 제가 포트 포워딩 할 때 요거 똑같이 적은 거 아까 기억나시죠? 여기에 접속을 하기 위한 설정이었어요. 자, 됐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윈도우에 떠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윈도우에 떠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리눅스 서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나는 요거는 경기도에 있는 내 리눅스 서버고, 나의 윈도우 지금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컴퓨터는 현재 대전에서 내 집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여기를 접근해서 다룰 수 없겠죠? 그래서 서버는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서버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127점 0.0.1 24 이렇게 적어주세요. IP는 127.0.0.1이고요. 포트는 2224. 나머지는 뭐 안 건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하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름 하나 정해서 저장을 하세요. 저장하시면은 이거 껐다가 다시 켰을 때
다시 켰을 때 여기서 또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로드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오픈 해볼게요. 오픈. 자, 뭐라고 나오는데 억셉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로그인 하라고 나오죠? 루트 비밀번호 아까 설정한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서버에 접속을 한 겁니다. 맞죠? 자, 정말로 똑같은 거에 맞는지를 확인을 하시려면, 자, 여기 우리 진짜 서버 있죠? 진짜 리눅스 서버. 자, 여기에서 뭐 터치로 뭐 이런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터치 AA. 그래서 LS에서 보시면은 여기 A 생겼죠? 여기서 LS 해보시면은 여기 A 생긴 거 보이시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 완성이 된 겁니다. 푸티 설치했죠? 요 쉘은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서버용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치면은 이건 여기서 치는 겁니다. 여기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치면은 이 결과 나오잖아요. 이 결과.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한번 가서 이 쉘이 커널을 거쳐가지고 명령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다시 보내줘서 여러분들 PC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요거 그냥 쓰면은 아까처럼 마우스도 날아가고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푸티라는 클라이언트용 쉘은 마우스도 사용 가능하고요. 훨씬 사용성이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직접 작업하시면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요걸로 하시면 훨씬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격 접속하는 방법도 익히고 훨씬 좋은 환경에서 명령 작업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글씨가 좀 작잖아요. 우클릭 하셔가지고 여기에 Change Settings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설정창이 나오고요. 여기 Appearance라고 있죠. 여기서 포인트가 1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체인지 눌러가지고 20포인트로 바꿔주면은 커져서 작업하기 수월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리눅스를 여러분 수업 딱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리눅스 서버 키시고 키기만 하시면 돼요. 로그인도 안 하셔도 됩니다. 키기만 하시고 이렇게 내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푸티를 키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로드 해가지고 오픈. 바로 접속되죠. 여기서 이제 쭉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여기서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